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통장에 314억 원이 찍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 실제로 2002년도에 미국 역사상 최대 당첨금인 3억 1,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에 당첨됐던 잭 휘테커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자산이 200억 원대였던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당첨 5년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외동딸과 손녀를 마약 중독으로 잃고 본인은 수차례 강도를 당하다 결국 파산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어요. 그 로또 용지를 찢어버렸어야 했다라고요. 왜 축복이어야 할 돈이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될까요? 오늘 그 잔인한 경제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가장 쉽고 깊게 전해드리는 옆집 지갑이에요. 오늘 주제는 로또 당첨자들의 비극, 그 속에 숨겨진 경제 통계의 진실이에요. 흔히들 로또 당첨자 8알은 불행해진다고들 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그릇과 심리적 회계라는 무서운 원리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00% 한글 발음으로 편안하게 들려드릴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할 건 우리 인간의 뇌예요. 경제학에서는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부르거든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평소에 5,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서 매일 50만 원짜리 신라 호텔 파인다이닝을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 하루, 이틀, 일주일은 천국 같겠죠? 그런데 한 달 뒤에도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에 너무나 빨리 적응해 버려요.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에요. 만족의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1,000만 원짜리를 사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져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뇌는 계속해서 더 큰 자극을 원하는데 자산은 무한하지 않거든요. 로또 당첨자들이 도박이나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도 단순히 타락해서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소비로는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뇌가 경제적으로 자폭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로또 당첨 1년 후의 행복도는 당첨 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히려 당첨 전보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죠. 왜냐고요? 이제는 어지간한 일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불감증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더해 심리적 회계라는 개념이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번 돈 1억 원과 공짜로 생긴 로또 당첨금 1억 원을 우리 뇌는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노동으로 번 돈은 지켜야 할 자산으로 분류하지만 공짜 돈은 공중에서 떨어진 보너스로 분류해서 훨씬 쉽게 써버립니다. 100% 확률로 과소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이제 돈이 생겼으니 관리를 잘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자본주의의 냉혹한 숫자 노름이 시작됩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파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현금 흐름과 자산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세금을 떼고 통장에 50억 원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인들에게 50억 원은 평생 써도 못 쓸 돈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게 함정이에요. 50억 원을 가진 순간 여러분의 생활 수준은 50억 원을 가진 부재에 맞춰집니다. 수입 자동차를 사고 강남의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에 입주하죠.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유지비예요. 수입차 보험료와 수리비, 아파트 관리비와 재산세, 그리고 품위 유지비까지 합치면 한 달 고정 지출이 순식간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당첨금은 일시적 소득인데 지출은 영구적 비용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당첨자들은 아직 49억 원이나 남았어라고 생각하며 안심하지만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이를 복리의 역습이라고 부릅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는 가속도가 붙거든요. 특히 투자 실패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하이에나들이 꼬여요. 이 땅 사두면 10배 오른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 5% 보장한다 같은 달콤한 유혹이죠. 경제적 문해력이 낮은 상태에서 수억 원씩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말아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로또 당첨자의 약 30%에서 40%가 당첨 후 5년 이내에 파산 절차를 밟거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이는 단순히 돈을 써서가 아니라 지킬 줄 모르는 돈이 가져오는 재앙인 거죠. 돈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에요. 로또에 당첨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경제학에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용어가 있죠. 내가 100만 원 벌 때 옆집 사람이 200만 원 벌면 배가 아픈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평범했던 내 형제, 내 친구가 갑자기 50억 원을 가졌다? 이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뇌 속에는 경제적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내가 예전에 밥 많이 사줬으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라는 명분을 내세워 손을 내밀기 시작하죠. 여기서 비극이 발생해요. 당첨자가 돈을 빌려주면 당연한 것이 되고 안 빌려주면 천하의 배신자가 됩니다. 실제로 로또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힘든 점 1위로 지인들의 금전 요구가 꼽혔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2002년도에 약 190억 원에 당첨됐던 한 남성은 돈을 나눠달라는 친척들의 성화에 못 이겨 여기저기 돈을 뿌리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감사 인사가 아니라 왜 저 사람보다 나한테 조금 줬느냐는 원망과 소송이었어요. 결국 그는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잠적해야만 했습니다. 가족 간의 살인이나 폭력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통계적으로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돈이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인간관계라는 연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로또 당첨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와 우정을 화폐 자본으로 강제 환전해버리는 행위와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반전의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사실 로또 당첨자의 팔알이 파산한다는 말은 통계적으로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는 조금 달라요. 미국 경제조사국 MBER의 보고서에 따르면 로또 당첨자들의 파산율은 일반인보다 약 2배 정도 높긴 하지만 대다수의 당첨자는 당첨 전보다 훨씬 풍족한 생활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망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게 될까요? 그건 바로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심리적 현상 때문이에요. 평범하게 잘 사는 당첨자의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지 않거든요. 자극적이고 비극적인 몰락 스토리만 대중에게 소비되다 보니 우리 뇌는 로또 당첨 이퀄 파산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버린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통계가 있습니다. 당첨 당시의 나이와 교육 수준, 그리고 기존 자산의 유무에 따라 파산 확률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에요. 이미 돈을 관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즉 돈의 무게를 견뎌본 사람들은 당첨금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성공률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반면 한 번도 큰 돈을 만져본 적 없는 저소득층이나 사회 초년생이 당첨될 경우 파산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어요. 결국 문제는 운이 아니라 준비였던 셈이죠. 돈은 들어오는 길보다 나가는 길을 통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내일 당장 10억 원이 생긴다면 그 돈을 지킬 그릇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릇을 키우는 구체적인 3단계 실행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6개월 동결 법칙입니다. 큰돈이 들어오면 우리 뇌는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가 됩니다. 이때 내리는 결정은 99% 확률로 오답이에요. 당첨금을 받으면 일단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최소 6개월 동안은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차도 바꾸지 말고 직장도 그만두지 마세요. 내가 이 돈에 익숙해질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6개월이 여러분의 인생 50년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 자산의 시스템화입니다. 돈을 현금으로 두지 말고 자산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해요. 10억 원을 그냥 들고 있으면 야금야금 써버리게 되지만 여기서 매달 300만 원의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사거나
배당주를 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금에는 손을 대지 않고 수익으로만 생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부자들의 핵심 원리입니다. 세 번째 단계, 경제적 문해력을 높이는 공부입니다. 복리가 무엇인지, 인플레이션이 내 현금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면 그 돈은 남의 돈이 됩니다. 돈을 버는 기술보다 돈을 지키는 기술이 10배는 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지금 당장 서점에 가서 재무제표 읽는 법이나 자산 배분 전략책을 한 권 사서 읽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는 시작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로또 당첨의 경제적 진실에 대해 깊게 알아봤어요.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 뇌는 갑작스러운 부에 적응하지 못해 스스로를 망가뜨릴 수 있다. 둘째, 지출은 영구적이고 소득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반드시 파산한다. 셋째, 결국 돈을 지키는 힘은 돈의 그릇, 즉 경제적 문해력에서 나온다. 여러분, 로또는 운이지만 그 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실력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에 10억 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배분할지 종기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또는 정말 저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지갑이 든든해지는 그날까지 옆집 지갑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